대통령 탄핵에 대비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라는 이 처음 지시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40여 년 전 그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게 하던 이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문건 수각 공개가 이제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가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 하고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 김원장 앵커가 이번 주 휴가라서 이번 주에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민주평화당 의원 불러놓고 전부 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진 내보내면 제가 뭐 됩니까? 나중에 민주평화당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건 묻지 마세요. 예. 오늘 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봉하마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조금 전에 이제 참배했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방명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화면 준비돼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봉하마을에서 방명록 지금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명록 내역은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방명록을 적었고요. 권양숙 여사와도 조금 전 면담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김병준 위원장 이 봉하마을 방문,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책실장 하시고 또 교육부총리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되고 나서도 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메시지가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는 그런 해박한 실력과 함께 그게 좋은 실력이건 나쁜 실력이건 엄청난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욕을? 그렇죠. 지피지기라고 같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책실장으로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시 행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뜻밖이었어요.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저분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목적하는 방향으로 잘 나갈 겁니다. 아까 그 방명록에서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권을 꿈꾸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좀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비대위원 한 분이 사퇴했어요. 김대준 비대위원이었었죠. 그러니까 임명 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논란,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었던 전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었는데 초반부터 좀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 아닌가요? 삐걱거린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한 게 다행이고 또 그분이 비대위원으로 교섭을 받았을 때
자기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공천 신청을 했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먼저 국민들에게 밝히고 비대위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좋았겠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건 그 벌금형 전과를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죠. 전과가 있어서 예. 공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게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은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예. 아무튼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은 사전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래도 내가 한국당 비대위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했을 건데 모르고 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또 그 말씀을 안 하신 김대중 사퇴한 전 비대위원이나 피장파장이죠. 피장파장이다. 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번에 비대위원 뭐 인선 문제는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은 그 취임만 이후에 한국당 어쨌든 그 전략이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념적 어떤 대결,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좌파 정부 어떤 이념적인 대결을 좀 그 이전 그 한국당에서는 그 좀 주력했었는데 이 정책 대결로 좀 옮겨가는 같은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맨 먼저 국가주의다 예. 하고 문재인 현 정부가 대통령을, 국가주의다. 그렇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방 걸고 예. 먹방 규제 예. 좀 자유롭게 놔두라. 예. 이건 또 보수층에게 특히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먹히는 말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아주 좋은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절대 국회에서는 장애투쟁을 하지 않고 원내에서 하겠다. 예. 그런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원내대표 회동을 회동을 했죠. 하는데 예.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예. 확실하게 먹히고 있는가. 또 친박 내부에서도 상당히 끓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과거에 우리가 한국당 하면 생각하는 예. 그런 비대위원장들과는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성태-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 다른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해명을 어떻게 했어요. 됐든 그건 지금 국회가 제일 중요하지 원내대표가 다른 선약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본인에게는 이 비대위원장이니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이 있다. 이게 사실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인적 청산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마 의미한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예. 이 사사건건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고 예. 되고 나서도 성공하려면은 촛불혁명을 부인하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그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저분이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공천권 행사할 거냐?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오래 가느냐?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물으니까 공천권 행사할 생각은 없지만은 당협위원장은 교체하겠다. 예. 이게 그 말을 포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의 메시지는 무궁무진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두 번씩이나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권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예. 민주당 대권 후보를 상당히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다 하지 않았죠. 예. 보세요. 탄핵 직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예, 전화했더라고요. 예. 아, 전화했어요. 뭐라고 전화했어요?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하겠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권력력이 나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는 뭐 그쯤에서 이제 좀 접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좀 뉴스에 많이 올랐어요.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 추모 분위기 관련해서 SNS에 좀 글을 올렸는데 먼저 한번 좀 화면 좀 보면서 좀 볼게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SNS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 미덕 중에 하나가 예. 망자에게는, 즉 돌아가신 분에게는 후덕합니다. 예. 그냥 모든 것을 명복을 빌어주는데 특히 노회찬 전 대표의 삶, 그의 정치 역정이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이때 예.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가? 역시 홍준표답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 의원님 SNS도 반박해서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예, 그건 도대체 독한 말을 어떻게 저렇게 골라서 어떻게 홍준표 대표는 그 독한 말을 골라서 하는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느냐.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했는데 보십시오. SNS 정치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국 가 있겠다라고 하더니 하루도 못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김환장 기자가 물었을 때, 김환장 기자가 물었을 때 금방 나온다. 예. 했는데 제가 점이 맞았어요. 그렇군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방금 그 글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잇따르자 글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미워하고 우파들이 하면 이건 막말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표명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괴벨스 공화국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히틀러의 선전부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나치 시절의 어떤 선동 정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여기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저분은 그런가요?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저도 때때로 필요에 의거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예. 저분은 그쪽에도 천재적 소질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노이즈 마케팅 중에 저는 하나 그렇죠. 본인에 비하면 존재감을 그럼 지금 홍준표가 미국 갔는지 국내에 있는지 서울 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검색어에 1등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홍준표로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죠. 왜 국민이 노회찬 전 대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만 명이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홍준표 대표는요. 요즘 말하는 특수활동비. 예. 자기 남아서 자기 부인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면은 그 특수활동비 받아서 말이죠. 의원들하고 같이 써야죠. 정책개발비 쓰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특수활동비를 제일 많이 받아보면서 많이 써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예. 그런데 그 성완종 회장의 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남아서 부인 갖다 줬다. 자격 없는 정치인이에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지 말자니까요. 그만 하시고요. 자, 이제 박 의원님 관련된 이 당과 관련된 지금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인해 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 교섭단체 지위 상실했습니다. 20석에서 이제 한 석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일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평화당이 송금주, 이용호 이 무소속 의원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회찬 전 대표께서 그러한 불행을 당했을 때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두 의원도 만났고 좀 설득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분들이 선뜻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면은 상임위건 또는 본회의건 예. 국회 모든 협상에서 그렇죠. 배제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 한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암흑 같고 비현실적인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그렇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가겠다. 마지막 이제 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12.5%까지 아마 최고치죠. 정의당 지지율 중에서는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노 의원에 대한 그 애도 물결이 이제 지속되면서 국민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지금 사실 현 정부와 그 여당의 어떤 특히 경제 정책이 좀 우클릭 행보를 하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요즘 혁신 성장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배해서 성장으로 다시 또 옮겨간다. 이런 데 대한 반발도 좀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정의당은 목표가 예. 가치관이기 때문에 선명한 가치관을 내세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 사이다 발언이 좋죠. 그리고 정부만 하더라도 모든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은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하더라도 결정되면은 예.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고 노동시간 단축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갈팡질팡하고 정의당은 올바른 방향을 약자 편에서 노동자 편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노회찬 전 대표 사망 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게 노회찬 사태가 터지니까 예. 이제 주춤해가지고 한 2%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회찬 대표가 정의당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구나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그 선명한 가치관과 우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정의당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고 노회찬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지지도가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이제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3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이제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먼저 한번 좀 화면 한번 보시죠. 컷오프 통과 후에도 그 말을 아꼈던 이해찬 후보였는데요. 어제는 20년 집권 플랜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가지고는 정책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면서 경제 전문가임을 부각시켰죠. 김진표 후보. 근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사실상 당에서 나가달라 국민들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송영길 후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세대 교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젊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대폭 영입해서 자, 박 의원님,
김진표 후보 말이죠. 어제 갑자기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참 이재명 지사는 이제 구설에 계속 올라요. 사실상 탈당을 이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재명 지사는 오늘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강자들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좀 그 인터뷰를 반론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떻게 됐든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서 국민에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김진표 후보가 또 이재명 지사가 서로 치고받고 한 얘기를 예. 나무당 전당대회에 왜 제가 거기 들어갈까. 그래서 제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어제 3명의 이제 후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보시면은 좀 그쪽에 예전에 같이 연이 많잖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세 분 다 저랑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은 예. 이해찬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이 정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하는 거고 김진표 대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자. 예.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자기 자신이 DJ로부터 젊은 피로 수혈받아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젊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전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딱 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으면 참 최고의 대표가 될 건데 글쎄요, 세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겠습니다. 보여요. 그게 뭐 요즘 흔히 세간에 어데이라고 해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해찬 뭐 이런 약자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진짜 곤란한데요. 곤란하다는 게 그분이 곤란하다는 건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게 곤란하다는 제가 건가요? 말 드리는 게 곤란하죠. 아, 그렇군요. 김진표 후보는 청와대에서 저랑 같이 있었고 예. 송영길도 당에서 같이 있었고 예. 또 이해찬 총리도 정부에서 같이 있었고 예.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뭐, 될 거예요? 뭐 누가는 당연히 되겠죠.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8월 5일 민주평화당 얘기 어차피 좀 나오셨으니까 8월 5일 전당대회 민주평화당도 치르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 물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지금 6명 후보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6명 1인 2표제라고 했어요. 예, 이 점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일단 6명 후보 중에서 좀 마음에 두고 계시는 후보는 계신가요? 예,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찬, 이현석, 허영 후보가 나와 있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말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고 현재 그럼 민주평화당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존재감이 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위치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존재감이 없죠. 뭐 그렇기 완전이라고까지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짜 험악합니다.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0.몇 프로고 리얼메타 여론조사는 2.6% 우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됐든 저는 촛불혁명 예. 후 또 지난 지방선거 참패 후에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고 또 특히 우리 당에는 좀 인물을 키워봐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도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인물을 키워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 또 경륜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거하기 때문에 1표씩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예. 대표의 1표, 최고위원의 1표. 그런데 우리는 통합선거입니다. 아. 1등이 당 대표, 2등, 3등, 4등,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1인 2표제가 되는 그래서 거지. 1인 2표제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6분 출마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누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도 흥미고. 그렇군요. 그러면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 잘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 아까 민주평화당 지금 완전히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절실한 리더십 또 필요한 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예, 평화당에서. 예. 민주평화당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시대 정신인 남북관계 개선과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국회 선진화법 등 여러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경제가 삼성전자에서부터 우리 목포의 중앙식료시장에 있는 곰탕집까지 안 됩니다. 예. 서민 경제가 엉망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데는 우리가 더 경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서 개혁하고 경제를 예.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